미국 항공모함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배가 있습니다. 길이 488m, 축구장 4개를 일렬로 이어붙인 크기의 괴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 북쪽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거든요. 건조비만 12조 원이 들어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인데 놀라운 건 이걸 만든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5천 명이 넘는 인력이 매달려 완성한 이 미친 크기의 선박.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단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고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세계 최대의 떠다니는 구조물 프렐류드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뭔지 따지려면 먼저 배의 정의부터 짚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엔진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배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물에 뜨기만 하면 다 배라고 합니다. 일단 스스로 움직이는 배 중에서 역대 최대였던 녀석을 먼저 살펴보면 시와이즈 자이언트라는 초대형 기름 운반선이 있었어요. 길이가 458m였는데 이게 얼마나 컸냐면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완전히 멈추려면 9km를 더 가야 했고 방향을 틀려면 뉴욕 센트럴파크 2개 넓이만큼의 빈 바다가 필요했습니다. 이 배는 중동에서 미국까지 원유를 실어 나르며 전성기를 보냈는데 1988년에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당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 중이었는데 하필 이 거대한 배가 폭탄을 맞아버린 겁니다. 불이 나고 결국 이란 앞바다에 가라앉았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의 한 회사가 바다 밑에서 이 배의 잔해를 건져 올렸거든요. 해피 자이언트라는 새 이름을 붙여서 다시 살려냈는데 이후로도 주인이 몇 번 더 바뀌다가 결국 인도로 끌려가서 1만 8천 명의 노동자들 손에 조각조각 해체됐습니다. 요즘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거대한 기름 운반선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와이즈 자이언트의 기록은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든 아니든 순수하게 크기만 따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대 가장 큰 물 위 구조물의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만든 프렐류드호거든요. 이 배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천연가스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여정을 거칩니다. 천연가스는 원래 땅속 깊은 곳, 오래된 암석들 사이사이 틈새에 갇혀 있어요. 수백만 년 전 죽은 생물들이 땅속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가스로 변한 건데 이걸 뽑아 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는 가스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162도까지 온도를 확 낮춰서 액체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마치 풍선 안의 공기를 압축해서 작은 캔에 담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가스를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액체가 된 천연가스를 배에 실어서 필요한 나라로 보내고 도착하면 다시 가스로 바꿔서 파이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거나 보일러를 돌릴 때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온 천연가스입니다. 보통은 이 모든 과정을 육지에서 처리해요. 땅속에서 가스를 뽑아 올리고 정제하고 차갑게 식혀서 액체로 만드는 거대한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호주 북쪽 바다에서 가스가 묻혀있는 곳이 발견됐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육지에서 너무 멀었거든요. 가스를 뽑아서 육지까지 보내려면 바다 밑으로 긴 관을 깔아야 하는데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나 되니까 관을 까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매장량도 대형 가스전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아서 굳이 그 돈을 들여서 개발할 가치가 있나 싶은 상황이었죠. 쉘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했어요. 가스를 육지로 가져오는 대신 공장을 바다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가스를 뽑고 정제하고 액체로 만드는 모든 시설을 거대한 배 위에 올려서 가스가 묻힌 바다 바로 위에 띄워놓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육지까지 관을 깔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줄고 나중에 이 바다에 가스가 다 떨어지면 배를 통째로 끌고 가서 다른 바다에서 또 쓸 수 있으니까요.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공장 전체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2012년 이 미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장소는 한국 거제도의 삼성중공업이었어요. 왜 한국이었냐면 이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삼성중공업은 그 중에서도 초대형 선박 제작의 명가였습니다. 5천 명이 넘는 기술자와 노동자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들어간 철강만 26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유명한 아치 모양 기념물인 게이트웨이 아치를 쇠 16개 더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배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숫자들이 더 있어요. 이 배를 바다 밑바닥에 고정시키는 데 쓰이는 쇠사슬은 고리가 25,000개나 되고 16개의 거대한 줄이 해저 바닥에 박혀서 이 엄청난 구조물이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고 있습니다. 배 안에 깔린 전선을 쭉 이으면 도쿄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닿을 정도라고 하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600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에 매달렸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일반적으로 넓은 땅에 펼쳐놓는 공장 시설을 배 위의 좁은 공간에 다 집어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육지 공장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에 모든 장비를 우겨 넣어야 했으니까 마치 테트리스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부품들을 빈틈없이 배치해야 했죠. 이 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차갑게 식혀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은 시간당 1,500만 리터의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가스를 식히는데 이 양이면 올림픽 수영장 6개를 1시간 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배 안의 저장 탱크에 보관되는데 이 탱크의 용량이 올림픽 수영장 175개 분량이에요. 설계대로라면 이 배는 1년에 360톤의 액체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운반선이 와서 가스를 싣고 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실어가는 양이면 런던 같은 대도시 전체를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을 정도죠. 이 배 위에서는 약 200명의 직원이 일하며 생활하는데 출퇴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호주의 브룸이라는 도시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2시간 반을 날아와야 하거든요. 구글 지도에서 위성 사진으로 이 위치를 찾아봐도 그냥 새파란 바다만 보일 정도로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골프 시뮬레이터도 있고 식당과 숙소도 완비돼 있죠. 물론 이런 생활 공간은 가스를 처리하는 위험한 구역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호주 본토에는 별도의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보내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의 인터넷과 각종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죠. 프렐류드호는 50년을 버티도록 설계됐어요. 처음 25년은 지금 위치한 호주 북쪽 바다의 가스를 뽑아내고 그게 다 떨어지면 배를 정비한 다음 다른 바다로 끌고 가서 또 25년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가 떠있는 바다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역은 태풍이 수시로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사이클론 앨리, 그러니까 태풍 골목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렐류드호는 시속 300km의 바람과 20m 높이의 파도, 통계적으로 만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극한의 폭풍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5등급 초강력 태풍이 와도 끄떡없도록 설계한 거죠. 쉘은 프렐류드호를 시작으로 더 크고 더 많은 바다 위 가스 공장을 만들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프렐류드호가 성공하면 비슷한 배를 여러 척 더 만들어서 전 세계 곳곳에 개발하기 어려운 해상 가스전을 공략하겠다는 야심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력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멈추고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해서 멈추고 환기 시스템이 말썽을 부려서 또 멈추고 직원들을 긴급하게 대피시킨 적도 여러 번이었고 몇 달씩 가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원래 목표했던 양에 한참 못 미쳤고 투자한 돈에 비해 뽑아내는 가스의 가치가 턱없이 부족했죠. 2022년에는 어느 기사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실망스러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12조 원을 들여서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쉘은 프렐류드호 같은 거대한 바다 위 가스 공장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속작 계획은 전부 취소됐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프렐류드호의 세계 최대 배 타이틀은 당분간 안전할 것 같아요. 이 기록을 깰 만한 후속작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물위 구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 북쪽 바다 위에서 조용히 떠 있습니다. 12조 원을 들여 한국에서 만든 이 괴물 같은 배가 기술의 승리인지 아니면 야망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실패의 상징인지는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이 판단해 줄 겁니다.